안녕하십니까. 주식원로세계의 김동조입니다. 저는요, 이 증권회사에 80년 중반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70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제가 기업은행에서 증권회사로 럭키증권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80년대 중반에 증권회사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한 26년째 이 증권업에 종사하면서 저는 분명히 깨달은 진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남에게 의존하면은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은 이 훈련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운전을 잘 할 때 훈련을 많이 해야 되듯이 저는 이 두 가지 진실을 깨닫는데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이 피해를 봤습니다. 엄청난 노력의 대가가 들어갔죠.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이게 그 80년대 차트 모습인데요. 제가 증권회사 들어간 게 대략 보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쯤이거든요. 이쯤. 그러니까 주가가 한창 올라갈 때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가가 한창 올라갈 때 제가 증권회사 들어갔는데 그럼 전부 다 돈을 벌고 행복했어야 되는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한 3개월도 안 돼 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그 고객 중에서 그 당시에는 전부 증권회사 객장에 와서 주식을 할 때입니다. 60대 사장님인데 이분은요 증권회사 우리 직원들보다 더 빨리 출근합니다. 앞에 와서 기다리고 그리고 퇴근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오히려 더 늦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경제신문들 정권 관련 신문이 한 6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전부 섭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정권회사 직원들한테 항상 묻습니다. 본사에서 무슨 얘기가 내려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묻고 체크를 하고 오랫동안 주식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객장에서 주식 얘기를 하게 되면은 수십 명이 애워삽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우리는 또 그분이 굉장한 주식 고수인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3개월 제가 입사한 뒤에 이분이 주식 투자 실패로 자살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우리 직원들에게는.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 주식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실패를 할 수가 있는가. 예.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60대 투자자의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이 세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 이 의문이 그때부터 제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는 거의 뭐 십몇 년이 흘러서 이제 제가 이 해답을 찾았습니다만은 먼저 이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왜 실패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80년대 얼마나 주가가 상승을 잘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들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도 실패합니다. 지금도 뭐 백수십 권의 주식책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반 투자자가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증권회사 직원들도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한테 계속 물어보고 본사의 투자 분석부에 직통 전화까지 라인 개설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공부를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도 실패한다, 공부를 많이 해도 실패한다, 또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실패한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제 2013년입니다만 지금은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예전에 80년대보다 지금 뭐 2000포인트가 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요즘은 어떨까요? 인터넷도 발전하고 또 정권 TV도 많이 생기고 또 주식 전문가도 더 많아졌습니다. 예, 주식 전문가만 하더라도 정권회사 직원들, 투자 상담사, 그 다음에 뭐 자칭, 타칭 전문가들 수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책도 뭐 백수십 권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다들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화면 한번 봐주세요. 최근에 주식 투자 이 실패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전업투자자 41세 A씨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인천주부 57세 B씨가 또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부부 34세 C씨와 부인 또 32세 D씨가 또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전 은행원이 주식 투자 실패로 두 아들을 살해하고 또 자신도 자살을 했습니다. 부지 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20, 30년 전보다도 오히려 주식 실패자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2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주식 비극이 반복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그 주식 투자 개인의 이 잘잘못이라든가 그 시대의 어떤 특이한 현상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성공하기에는 어떤 구조적인 이 방해물 내지는 장애물, 이거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실패하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화두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처음에 정권에서 들어왔을 때 이런 걸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일반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해도 실패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100권이 넘는 주식책이 있습니다. 시중에. 뭐 비법서, 뭐 특급 뭐 책 이런 식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도 실패합니다. 또 수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많고 똑똑한데 왜 일반 투자자는 실패를 반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거 우리가 대충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라는 거는 피나 목숨과 같은 이 돈을 놓고 돈 따먹게 하는 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폐가 망신, 집안 풍비박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 이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우리 실패는 반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패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주가가 상승해도 실패하는 것은 먼저 확실한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구체적인 이 내용은 나중에 실전편에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도 실패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봐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주식 공부하는 공부 내용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공부하는 내용의 오류가 뭐냐 하면은 첫째, 재무제표를 가지고 주식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미 재무제표는 여러분 과거 자료입니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갖고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합니까?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많은 정보를 접하죠. 이 정보를 접하고 앞으로 매출이 뭐 늘어날 거다, 앞으로 그 환율이 어떻게 될 거다, 뭐 미국의 저 정책은 어떻게 될 거다, 뭐 유럽의 정책은 어떻게 될 거다, 전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투자자가 접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이 불투명합니다. 불실투성이 이게 알고 보면은 거짓 정보도 많이 있죠. 또 뻥튀기 하는 정보, 축소된 거 이런 불실투성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차트 아닙니까? 차트라는 건 그냥 지나간 과거를 나타낼 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공부 내용은 기술적 분석인 과거 자료를 갖고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주식책 몇 권씩은 다 집에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책 갖고 있는 걸 앞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시중에 가서도 주식책을 서문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주식을 예측하는 데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다. 딱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과거인 재무제표를 갖고 미래 예측하려니까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불확실한 불실투성이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려니까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과거 지나간 궤적에 불과한 기술적 분석 차트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존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듣죠. 그냥 듣는 것만 합니다. 그다음에 책을 보지요. 그냥 보는 공부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부는 그저 보고 듣는 공부만 합니다. 이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공부는요, 진정한 공부는 보고 듣는 그거는 일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반복 훈련하는 공부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 운전 잘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가지고 그냥 보고 듣는 공부만 해서는 안 되죠. 강사에게 스스로 운전 연습을 해야 내가 숙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공부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실패한다. 이건 투자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존의 외국이라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선진국에서 개발된 주식 기법을 말합니다. 기본적 기술적 반석,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이 기존의 방법은 객체만 분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객체가 뭐냐면 바로 주식을 얘기합니다. 주가 움직임. 이것만 객체만 분석을 했어요. 이것만 분석해서 주식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감정이 있죠. 내가 이 주식을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어떤 불안감, 공포심이 생겨서 매수 기회를 놓치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탐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도 기회를 놓치고, 또 주가가 꼭지치고 내려오면은 손해본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 미련 감정 때문에 못 팝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는, 이 주식 시장은 바로 객체와 주체가 존재하는데, 기존의 외국에서 개발된 기본적 기술적 방법은 바로 객체만 분석을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주체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건 감정 극복은 반드시 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홀로 써야 되는데 이 남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실패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왜 홀로 써야 하는가? 요거를 먼저 간단하게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홀로 써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하는 거나 주식 성공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 밟는 법, 그 다음에 핸들 돌리는 법, 뭐 악셀레이터 이렇게 넣는 기어 넣는 법, 이런 이 기술, 운전 기술을 익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각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을 해가면서 이 백밀러를 보는 방법, 이 감각을 습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m 전방에 내가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50m 전방에 90도 급커버가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감각입니다. 이거는 이 강사가 전해줄 수 없는 거지요. 책으로도. 예. 감각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감각 습득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운전을 잘하려면은 그 다음에 감정도 잘 추스려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30년대 모범 운전사에게 택시를 타면서 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납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딱 한마디로 말해요. 그거 전부 다 지 성질 탓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운전에 자동차 사고 나는 거는 운전 기술 미숙보다는 전부 성격 때문에, 감정 추스리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급속하게 과속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신호등 위반한다든가, 또 음주운전한다든가, 이 전부 자기 성격 문제거든요. 정신무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박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실수도 하죠. 그러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패 학습입니다. 그런 실패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운전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1번 주식 매매 기술이 있죠. 요거 기존에 외국에서 요것만 다루는 겁니다. 기본적 기술적 분석이. 이 주식 매매 기술은 주식 성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알고 보면 한 10% 정도
방법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릴 파워 분석법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식 매매 기술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감각 습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기법이 말이죠. 지금 사면 100% 올라가고 지금 팔면 100% 떨어진다는 100%짜리 절대 없습니다. 전부 다 확률 기준에 불과한 겁니다. 이 확률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거를 반복 훈련을 통해서 감각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감정 매매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사고자 할 때 불안감, 공포심 때문에 못 사죠. 그때는 불안감, 공포심을 버리고 용기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고자 할 때도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탐욕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전에서 손해봤을 때 또는 꼭지치고 내려왔을 때도 어느 정도의 손해는 내 감수하겠다는 이런 미련을, 또 손해된 미련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감정을 스스로 매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 또한 훈련을 해내야 됩니다. 매수하는 것과 매도하는 것 사례를 많이 보면서 감정 매매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제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들 보면은요, 내가 주식 매수 매도하는 방법, 정보 분석이 잘 안 돼가지고 매수 매도 못한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사실은 조금 이 주식에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리는 게 어느 정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그건 바로 제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제때 제어를 못하니까 매매를 제때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감정 매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패 학습이 필요한 거죠. 즉, 이 세상에는 주식에 100%짜리가 절대 없습니다. 이때 사면 100% 올라가고 이때 팔면 100% 떨어진다. 만일에 그런 기법이 있다 그러면 컴퓨터에 넣어놓고 컴퓨터가 저절로 매매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없지요. 확률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하는데 항상 성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실패를 하면서 자꾸 실패 학습에서 확률을 높여나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전운전하는 거나 주식 성공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번 주식 매매 기술은 소위 남들이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전문가가 해줄 수도 있고. 그러나 2번, 3번, 4번은 감각습득, 감정매매, 실패학습 이거는요. 절대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식 매매 기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2번, 3번, 4번 아니에요. 이거는 홀로 써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은 주식 매매 기술은 어떻게 할 건가? 그 어렵고 복잡한데, 그 문제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파워 분석법을 제가 분명히 대안을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럼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남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인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묻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부분 일반 투자자가 전문가에게 묻는 것은 1번만 묻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까? 주식 매매 기술입니다. 2번, 3번, 4번은 아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건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전문가를 폄훼하자는 뜻이 아니라 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로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건데, 프로는 뭐냐 하면은 이 주식 매매 기술과 2, 3, 4번 이거 네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주식 매매 기술 요것만 얘기할 수 있지만 프로는 1, 2, 3, 4 네 가지를 전부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성공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데 일반 투자자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주식 투자는 어렵고 복잡하므로 당연히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성공할 수 있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복잡한데 홀라서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이 고정관념 제가 확 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이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솔로몬 왕 시절에 두 여인이 동시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한 여인이 장결에 뒤척이다 자기 아이를 깔려 죽겠죠. 그래서 옆에 여인의 아이가 탐이 나서 내 아기다 하고 우겼습니다.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가서 판결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갓난아기와 친어머니를 구별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육안으로. 왜?
DNA 검사라든가 그런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없었잖아요. 이 불가능한 문제인데 두 여인이 다투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솔로몬 왕이 갑자기 이렇게 신하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봐라, 가서 큰 칼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싹둑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두 여인에게 동시에 나누어 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가 막 칼로 아기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다급하게 솔로몬 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아기를 죽이지는 말아달라. 제가 아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순간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보고 당신이 바로 이 아기의 진짜 엄마다고 명판결을 내려줍니다. 우리는 이 판결이 인류 역사상 최대로 지혜로운 판결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이죠, 어떻게 칼로 내리치겠다는 이 기똥찬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칼로 아기를 내리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은 이 두 여인이 다투는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몇 초 시간 드리죠.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파악한 이 두 여인의 다투는 진실이 뭐겠습니까? 본질. 그 본질은 바로 모성애입니다. 아기와 엄마 사이는 모성애라는 게 있죠. 솔로몬 왕이 파악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 아기와 엄마 사이는 모성애라는 게 있다. 그걸 이용해서 자극하면 틀림없이 반응을 보일 거다. 그래서 칼로 아기를 내리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그 어떠한 문제도 그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파악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일반 투자자 홀로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이 본질을 파헤쳐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세 가지 절대 변치 않는 법칙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법칙을 제가 깨닫기까지는 정권회사 두 군데 그만두고 명동에 올라와서 오랫동안 이 각고의 세월을 보낸 끝에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주시장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이나 과거나 또 미래도 변치 않을 세 가지 법칙이 과연 뭘까? 그 첫째 법칙, 그 법칙이 바로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면 기존 방법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3대 불변의 법칙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걸 파헤쳐버리면 지금 우리 주시장을 단순하게 파헤쳐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워 분석법입니다. 예. 자, 본질 먼저 3대 불변의 법칙이 뭔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 제1법칙. 주가는 반드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사고 팔기 때문에 오르고 내립니다. 즉, 많이 사면은 오르는 것이고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고 내립니다. 물론 그 저변에는 경기 움직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 많이 팔기 때문에 떨어지고 많이 사기 때문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2법칙은 자동으로 도출될 수 있겠죠.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면은 낮은 값에 매수를 하고 높은 값에 매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2법칙은 뭐냐면은 모든 투자자의 목적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A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의 지금 주가는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A 기업의 주가를 전망을 해보니까 1년 후에 10만 원짜리가 된다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주식을 5만 원에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1년 후에 전망을 해보니까 현재 5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주식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죠. 이게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 말은 맞는데 그게 5만 원짜리가 10만 원 될지 2만 원짜리가 될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거 알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 김동수 강의 듣고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망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예. 그러나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망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예, 먼저 정보 분석을 하는 거죠. 그 기업의 자산 부채의, 그 다음에 국내 세계 경제 정치 온
이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을 해냅니다. 그렇죠? 예. 자, 문제는 이러한 정보 분석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기업의 자산, 부채, 유불, 당기순이익, EPS, BPS, 뭐 100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 재무제표 자료를 알고 보니까 이게 과거 자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간 과거 당기순이익 이런 걸 갖고서 미래 1년 후 몇 개월 후 이걸 예측한다는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인 겁니다. 잘못된 거 이거는. 예.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반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뭐 산업별 동향, 환율, 금리, 국내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동향, 예, 수많은 이 삼라만상의 모든 정보를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짜 주식에 여기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24시간이 모자라죠. 온갖 정보를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정권TV 여러 개 다 보고 인터넷 사이트 다 훑어보고 그다음에 일반 TV도 보고 뭐 밤에는 뉴욕 증시 밤도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봐야 되죠. 또 휴일도 제대로 못 놀아요. 왜? 이 주식 걱정 때문에. 아, 유럽에는 뭐가 터질까? 미국에는 뭐가 터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예측을 해내는데 이걸 예측을 함에 있어 갖고 우리 일반 투자자는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전문가는 잘 할까요? 예, 전문가가 그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분석을 합니까? 예,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선도세력 큰 손인데 그 사람들은 수백, 수천억, 수조 원씩 주식하면서 수많은 고급 두뇌들을 많은 돈을 주면서 24시간 전 세계 동향을 분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잘하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두 번째 목적은 저가매수 고가매도다. 이게 변치 않는 이 주식시장의 법칙입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은 힘센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힘센 자가 이깁니다. 자, 주식시장을 여러분이 단순히 자본주의에 꽂히다 그래가지고 뭐 양들이 뛰노는 목장 이런 한가로운 것이 아니라 막말로 이거는 네 돈 내 돈 태워놓고 내가 네 돈 빼가느냐, 네가 내 돈 따가느냐, 이거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에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 주식시장의 힘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먼저 정보 수집력입니다. 정보를 얼마나 많이 수집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정보 분석력입니다. 얼마나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가. 세 번째는 자본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고스톱이나 화투를 칠 때도 결국 나중에 보면은 미처 많은 사람이 이기죠. 예,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가진 사람이 때로는 애매한 정보를 갖고서 돈으로 미쳐버리면은 주가 올라가면 그게 정보가 호재로 살아나 버립니다. 또는 대량으로 물량을 팔아버리면은 이 정보가 호재가 악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악재가 확산돼 버립니다. 예, 그만큼 돈의 힘이 큽니다, 이게. 예, 그래서 자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약자와 강자가 존재하게 되죠. 예, 바로 그래서 이 주식하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강자는 뭡니까? 먼저 정보 수집이 빠릅니다. 두 번째 정보 분석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 자금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일단 큰 손이라고 일단 이름을 짓습니다. 또는 선도 세력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약자는 정보가 느리죠. 그리고 분석이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소규모입니다. 이걸 저는 일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자는 큰 손이요, 약자는 일반. 이렇게 딱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여러분 복잡하게 보지 맙시다. 아주 단순하게 보세요. 수백만 명의 주식 투자자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천만의 말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큰 손인 강자와 일반인 약자의 싸움터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투자자가 있는 게 아니라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큰 손과 약자인 일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은 났죠? 왜 수백 년 전 세계 주식 역사에서 일반 투자자는 대부분 다 실패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자였기 때문에. 강자인 큰 손한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본질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주식 매매 행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